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4%로 0.25%포인트 인하하고 추가 인하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주가와 환율이 급등락을 오가는 널뛰기 장세를 보이는 등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한미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강만수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에 대해서 여야가 진상조사에 합의했지만 대정부 질문은 오늘도 파행을 겪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이성태 총재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면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학일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임시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오늘 추가로 0.25%포인트를 더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연 4%로 결정됐습니다. 금통위는 최근 한 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25%포인트나 금리를 내린 셈입니다. 그만큼 실물 경제 침체 우려가 크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평소 신중하기로 소문난 곳입니다. 그런 한국은행이 오늘은 매우 강한 톤으로 경기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내수 수출이 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성태 총재는 이런 이유로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상당히 빠르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 총재는 다음 달 금통위에서 또다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이라든가 또는 내수 부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나라 경기를 지나치게 약화시키지 않도록 통화정책을 그런 점에 유의를 하면서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총재는 다만 국제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고 경기 둔화로 물가 상승 압력이 줄었다며 내년 중반쯤이면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총재는 이례적으로 최근 부동산 가격에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는 시간이 걸려도 시장금리를 내리는 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공개시장 조작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으로 막힌 부분을 풀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CBS 뉴스 김학일입니다. 주가와 환율이 급등락을 오가는 널뛰기 장세를 보이는 등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뉴욕 증시 급락의 영향으로 54포인트 급락하다 오후에는 아시아 증시 반등으로 다시 급반등해 42.27포인트 급등한 1134.49에 장을 마쳤습니다. 급등세로 출발했던 원달러 환율도 오후 들어 급락하며 어제보다 2원이 내린 1328.2원으로 마감되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이명박 대통령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한미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락 오바마 당선자는 오늘 아침 가진 이명박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미 한미 관계가 긴밀하지만 이를 한층 더 강화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변화와 희망에 대해 많은 국가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덕담을 건네자 오바마는 한국과 한국민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고기와 김치를 좋아하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점심 메뉴 중의 하나라고 소개했습니다. 본인이 하와이에서 자랐고 많은 한국계 미국인들과 접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감정을 갖고 있다. 오바마 당선자는 이 대통령이 성장 과정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자신도 이 대통령의 삶을 존경하고 많이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당선자는 금융위기와 관련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금융위기, 북핵 문제 등을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고 이 대통령도 동의의 뜻을 밝혔습니다. 10분에 걸쳐 진행된 전화통화는 두 사람의 첫 접촉이자 4년간 지속될 관계의 시작입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이재기입니다. 뉴욕 증시 폭락 등 실물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경제팀의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긴급 경제 대책 회의는 오바마가 당선 후 처음으로 오는 10일 백악관에서 처음으로 부시 대통령과 만나기 앞서서 경제 전략을 점검하는 성격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펠로시 하원 의장은 미국 경제가 심각한 만큼 당장 조치가 필요하며 600억에서 1000억 달러가 소요되는 2단계 경기 보양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만수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파문이 증폭되면서 여야가 진상조사에는 합의했지만 대정부 질문은 오늘도 파행을 겪었습니다. 김중호 기자입니다. 국회 파행과 야당의 파면 요구를 불러온 강만수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 그러나 가까스로 정상화된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강 장관은 또다시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획재정부는 어떠한 형태로든 헌법재판관을 접촉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헌법재판관이 아닌 헌법연구관을 만나 종부세 위헌 의견서를 낸 배경을 설명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에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거짓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면서 즉각 사퇴하라고 맹공을 펼쳤습니다. 매번 거짓말, 매번 그게 아니고 그런 취지가 아니고 매번 그런 것이 아니었고 언론에 보도된 것이 그것이 아니었고 라는 말로 되풀이하신 게 장관이 도대체 몇 번입니까? 제가 그 헌법재판 연구관을 헌법재판관으로 착오를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의원이 대신 차관 출석을 요구한 채 단상을 지키면서 대정부 질문은 고성이 오가는 속에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오는 11일부터 일주일간 이번 문제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강만수 장관의 발언에 대해 헌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할 만한 사태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CBS 뉴스 김중호입니다. KTF 납품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비서관의 보좌관 출신인 노모 씨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2005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구속된 KTF 조용주 전 사장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실제로 선거 자금으로 쓰였는지 이 전 수석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노 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전 특보를 소환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화 소식입니다. 코미디 영화 매직아워는 조직원이 보스의 명령을 받아서 무명 배우를 깨어 킬러 연기를 시킨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와인 미러클은 캘리포니아 와인이 프랑스 와인을 꺾은 최고 와인의 탄생 실화를 담고 있습니다. 김윤지 아나운서입니다. 매직아워는 무명 엑스트라 배우가 영화 촬영이라 믿고 전설의 킬러를 열연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그리고 있습니다. 보스의 애인을 건드려서 위기에 빠진 빙고, 전설의 킬러 데라 토가시를 데려오라는 보스의 명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무명 배우인 무라타는 영화에 출연해서 킬러 연기를 선보이며 보스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데요. 특히 무라타가 맨손으로 총알을 잡는 장면과 보스 앞에서 칼을 핥는 장면은 압권입니다. 반면 빙고는 보스에게 무라타의 정체가 들킬까봐 노심초사하면서 들키면 죽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는데요. 유쾌한 코미디 매직아워는 영화 속 영화라는 독특한 구성과 코믹한 설정으로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츠마부키 사토시, 아야세 하루카 등 일본 최고의 스타들이 총출동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1976년 미국 캘리포니아 한 포도농원의 농장주인 짐과 아들 보는 농장이 파산 직전까지 가면서 점차 지쳐만 가는데요. 어느 날 매력적인 아가씨 샘이 와인 제조 마스터가 되겠다고 찾아오면서 짐과 보는 의욕을 되찾아갑니다. 와인숍 마들렌의 사장인 스퍼리어는 자신의 가게 홍보 차원에서 짐을 파리 시음회에 초청합니다. 그러나 짐은 출품 전 화이트 와인이 브라운 와인으로 변해서 와인을 폐기 처분하려 하는데요. 하지만 1등을 차지하는 기적 같은 이변이 발생합니다. 와인 미러클은 찬란한 햇살이 내리쬐는 캘리포니아 와인 농장의 멋진 풍경과 최고의 와인을 만드는 장인 정신을 그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윤주입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중동으로 향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협상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르단, 이집트 등 이 중동 지역을 4일간 방문하기로 했는데요. 버락 오바마 당선인의 취임 전까지 중동 협상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라이스 장관이 가장 먼저 방문한 이스라엘로 한번 가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협상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서 중동으로 향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이스라엘에서 치피 리브니 이스라엘 외무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So important to Palestinians to live in their own state and for Israel to live alongside a democratic neighbor who can
help to secure the peace. 하지만 이번 중동 방문에도 불구하고 라이스 국무장관은 내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전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협정에 서명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회견이 끝난 뒤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가 미국 역사상 최초 흑인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Obama ha tutto per poter andare d'accordo con lui, perché è giovane, è bello e anche abbronzato e quindi penso che si possa sviluppare una buona collaborazione. 앞으로 미국과 러시아는 국제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철저한 금융 조정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국 관계가 좀 더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2차례 자동차 자살 폭탄 테러가 났습니다. 자폭 테러가 발생했을 당시 200에서 300명 정도의 민병대원들이 모여 있어 피해는 더욱 컸습니다. 병원에 이송된 부상자 가운데 30여 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희생자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예보관 장현식입니다. 주말 야외 활동을 위한 주말 기상 정보와 날씨와 관련된 관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토요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가 온 후 오후에 점차 개이겠으며 최저기온은 1도에서 13도, 최고기온은 13도에서 18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일요일은 북동기류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에는 비가 오겠으나 그 밖의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되어 주말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야외 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